안녕하세요,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실 옛날에 뼈주사 이걸로 많이 유명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와서 이거 뼈주사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주사 치료를 할 때 이거 뼈주사 아니냐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주사 치료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고 통증 치료가 지금처럼 이제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사 용량도 좀 많이 썼었고요. 스테로이드 용량도, 그리고 종류도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몸에 남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그것들이 몸 안에 부작용을 도 많이 좀 일으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추정 60분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왔었는데, 전국에 택배로 약을 파는 약국들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지금보다 이제 정착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처방전이 없어도 약을 받아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하다못해 전화로도 제가 주문을 했던 걸로 그때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개월치씩 이렇게 관절약, 통증약, 허리가 아플 때 먹는 약, 뭐 어깨 아플 때 먹는 약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받아서 그걸 그냥 뭐 본인도 드시고 동네 주민들한테 나눠도 주시고 가족끼리도 드시고 이렇게 드셨던 것 같은데, 그 약들이 알고 봤더니 한 봉지, 한 번 먹는 한 봉지에 약이 막 8알씩 들어가 있었어요. 8알씩 들어가 있었는데, 그 8알씩 들어가 있는 약 중에 알고 봤더니 4알이 스테로이드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장기간 복용을 했더니 복용을 하는 동안에는 통증이 정말 싹 사라지고 너무나 몸이 나락까지 변했는데, 그 약을 딱 끊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통증과 그리고 몸의 온갖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말 사람이 죽을, 그 약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뼈주사, 뭐 스테로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언제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몸이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어냈다가 적게 만들어냈다가 용량을 조절하면서 그 본 스테로이드의 기능을 계속 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워낙 좋은 성분이고, 제대로 쓰기만 하면 통증과 다른 어떤 질병들, 꼭 통증 쪽뿐만이 아니라 내과 질환 쪽에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쓰면 정말 명약이거든요. 그리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되고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뭐 다른 과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라든지 피부과 선생님들, 뭐 다른 모든 과 선생님들도 스테로이드를 전혀 안 쓰고 진료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 한약에서 쓰는 감초 성분 있잖아요. 그 감초 성분도 사실, 그러니까 감초 성분 자체는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먹게 되면 몸 안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에 의해서 거치면서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먹으면 이제 원래 몸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해를 푸셔야 될 거는,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독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안전하겠죠, 당연히. 네. 단 이제 스테로이드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간격 동안 한꺼번에 너무 과량이 아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스테로이드 종류 중에서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종류는 이제 주로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스테로이드, 그다음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세 가지의 차이는, 주로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먹는 약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 쪽, 그 소염 진통제도 결국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들인데, 그런 약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완전히 잘 낫지 않거나 염증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그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약간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물론 절대 과용량을 사용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잠깐 며칠만 사용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끊었을 때는, 과용량을 쓰지 않았을 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다른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용량을 더 유의해서 줄여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 볼 때 정말 약을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은 분들한테 항상 여쭤봅니다. 당뇨 있으세요? 혈압 있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드시고 있는 약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약을 잘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언제나 걱정 없이 약을 드셔도 되게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사제로 주로 사용하는 게 덱사메타손 그리고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들을 사용을 했어요. 뭐 주사를 한 번 놓을 때 저희가 한 앰플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환자분한테 다 놔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용량이 세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렇게 써봤더니 이제 환자분들한테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서 그동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죠. 어떤 용량을 얼마의 간격으로 어떻게 썼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환자분들이 건강이 나빠졌더라, 이런 부작용들이 이미 연구 결과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쓰는 용량 자체를 굉장히 줄여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병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10분의 1 정도의 양만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0분의 1을 쓴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곳에 잘 쓰기만 하면 10배를 쓴 것과 비슷한 효과,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요.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주사 놓는 횟수가 좀 많습니다. 횟수도 많고 주사 놓는 대수도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오셔서 딱 한 대 맞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를 여러 군데를 뭐 목이면 목,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여러 군데를 다 찾아내서 그 아픈 부분 한 군데 한 군데에다가 다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가는 게 다 스테로이드는 절대로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꼭 필요할 때만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조금만 써도 다른 병원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없이 환자분들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통증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을 잘 쓰는 거에 장점이고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한테 이틀에 한 번씩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이유는 약이 스테로이드가 일단 거의 섞여 있지 않고 그리고 독한 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치료를 지금까지 거의 통증 치료만 했던 게 한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 생겼던 분들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딱 2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잠깐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100% 다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또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제 덱사메타손 그리고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주사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줄여서 그냥 덱사, 트리암 이렇게 저희는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액상으로 액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트리암시놀론은 잘 보면 아주 조그만한 가루들이 병원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면 그 즉시 싹 몸에 흡수가 됩니다. 물론 혈관으로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지방에 녹아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대사가 돼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약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트리암시놀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되는 기간 자체는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트리암시놀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가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루는 아시겠지만 가루는 흡수되는 데 있어서 액상보다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분해되면서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농도라고 봤을 때 똑같은 농도의 덱사와 이제 트리암을 넣었을 때 처음 효과는 덱사가 훨씬 세게 나타나는데요. 트리암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오래 남아서 오래오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덱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몸 안에 이제 자주 맞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간격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간격을 지킨다면. 왜냐면 이틀이면 다 분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틀이면 분해도 없어지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트리암 같은 경우는 이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루가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서서히 분해가 되니까 서서히 분해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리암을 놓을 때는 아무데나 잘 놓지는 않고요. 보통 관절 안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사를 했을 때 오랫동안 남아서 관절을 좀 안 아프게 만들어드리고 염증을 가라앉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거는, 트리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트리암을 넣은 양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암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들도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까지가 유전자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에서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댓글로 다른 거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